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속 시원한 건강 해결사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욱신거려서 자꾸 움직이시게 되시나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결국 일어나 걷게 되기도 하고 깊은 잠을 못 주무시게 되니까 다음날 피곤해지게 되죠.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입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요, 증상은 다리에서 나타나지만 원인은 정작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지불안 증후군의 진짜 원인과 한의학적인 치료, 도움되는 음식과 생활습관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휴식 중에 특히 밤에 다리에 불쾌한 감각이 생겨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드는 질환입니다.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안에서 끓는 듯한 감각, 간지러움 또는 욱신거림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공통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불편하고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하지불안 증후군 연구에서는 5가지 증상이 모두 있을 때 하지불안 증후군을 진단합니다.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든다. 이러한 충동은요, 다리의 불쾌한 느낌과 함께 찾아오지만 심한 경우에는 다리뿐만 아니라 팔을 함께 움직이고 싶은 충동도 나타납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움직임으로써 증상이 완화됩니다. 증상은 저녁이나 밤에 시작되거나 더 나빠집니다. 또 이러한 증상이 다른 내과적 행동 이상으로만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수면이 방해받고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우울감으로 이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깁니다. 그럼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하지정맥류랑 어떻게 다를까요? 이 하지정맥류 역시 다리 저림, 쥐나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정맥류는 다리 혈관의 문제고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신경계의 조절 문제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경우에는 다리를 주무르거나 움직이면 증상이 완화되고요. 특히 밤에만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은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의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나타난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도파민 분비가 부족해지면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유발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뇌에서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불안이 나타나고요. 심장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상열감이 나타나고, 위장에서는 만성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다리로 나타났을 때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해보면 하지불안 증상뿐만 아니라 불면, 위장장애, 가슴 두근거림, 불안 증상, 소화불량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이런 도파민 분비 부족에 대해서 치료를 하다 보면 하지불안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하지불안 증후군 왜 밤에 나타날까요? 우리 혈액에서 철분은 도파민 합성 효소의 작동이 필수적인데요. 밤이 되면 이 리듬에 따라서 뇌 척수액과 뇌 조직 내 철분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야간에는 도파민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따라서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도파민 작용제를 처방하거나 가바 계열의 신경안정제 또는 철분 보충제를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요, 의외로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이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히스타민 제제입니다. 봄철이 되면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가 증가하는데요,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항우울제입니다. SSRI, 즉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제제라는 항우울제가 하지불안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항정신병약이나 항구토제도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기전이 있어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불안증 증상의 치료에 앞서서 본인이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처방해주신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한의학에서는 하지불안 증후군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신음허증입니다. 간과 신장에 음기운이 부족해지는 경우인데요. 우리 몸에서 간은 근육과 눈, 신장은 뼈와 수면을 주관합니다. 이 두 장부에 음적인 자원이 부족해지면 다리에 열이 오르고 감각이 예민해지고 저녁 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혈허생풍인데요. 혈이 부족해지면 근육과 신경에 영양이 부족해져서 떨림이나 경련, 저림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간기울결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의 기운이 울체되면, 즉 뭉치게 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열이 몰리면서 다리가 과도하게 민감하게 됩니다. 이럴 땐 잠이 오지 않거나 잠이 들었다가도 자주 깨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상열하한증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는 상체로 몰려서 자율신경은 불균형해지고요. 하체는 차갑게 순환이 안 되면서 영양물질인 음혈이 부족해져서 순환 부족이 되는 상태죠. 한의학적인 치료는 원인에 따른 한약 처방을 위주로 치료하는데요. 한약은 증상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신음허증에는 간과 신장을 보완해주는 숙지황이나 산약, 산수유 등의 약재가 들어가는 육미지황탕과 같은 보음 처방을 사용하고요. 혈허생풍에는 혈을 보호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당귀, 천궁, 백작약 등이 들어가는 사물탕이나 귀비탕을 처방하고, 단기울결증에는 울체된 간의 기운을 풀어주는 백작약, 시호, 향부자와 같은 약재가 들어가는 가미소요선과 같은 한약을 개인 증상과 체질에 맞춰서 처방합니다. 또 한약 처방과 함께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고 하체 경락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침치료와 한약재 추출물인 약침치료를 주 2-3회 이상 병행하면 효과가 더 빠릅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증상 억제가 아닌 체질의 뿌리를 바로잡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의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하지불안증후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 햇볕 많이 쐬기인데요.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지불안증후군은요, 낮에 햇볕을 쐬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쐬면 멜라토닌이 억제되고 세로토닌과 비타민 D가 증가하면서 도파민을 만드는 효소의 발현과 뇌 도파민 회로의 리듬 조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햇볕이 너무 세지 않은 오전 시간대에 산책을 하시는 게 좋고요. 햇볕은 눈의 망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끼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루틴 관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요, 넌렘 수면 3단계로, 즉 깊은 잠을 이루는 시기라서 이 시간에는 꼭 잠자리에 들어 계셔야 합니다. 또 낮잠을 주무시거든 20분 이내로만 드시고, 침실에서는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핸드폰과 전자기기는 치워주세요. 하지불안증후군은 식습관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카페인, 알코올, 또 매운 음식은 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과 운동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의 스트레칭도 혈류순환을 도와서 하지불안증후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 돌리기입니다. 누운 상태 또는 앉아 계신 상태에서 발을 쭉 펴고 발목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10번 해주세요. 또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움직여주세요. 두 번째는 종아리 당기기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한 다리만 펴고 발끝을 당겨서 가슴 쪽으로 쭉 끌어와 주세요. 허벅지 스트레칭인데요. 벽을 잡고 한쪽 다리를 접어서 뒤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단 하지불안증후군의 경우에는 심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자율신경계의 흥분을 유발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운동도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족욕과 반신욕도 하체 혈액순환을 돕고 자율신경계 균형을 회복시켜서 도파민 전달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요. 족욕은 38에서 42도의 따뜻한 물, 반신욕은 37도에서 40도의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 30분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음식도 하지불안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을 안정시켜주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시금치나 케일과 같은 녹색잎 채소는 마그네슘과 엽산이 풍부해서 신경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요. 아보카도는 마그네슘 외에도 건강한 지방과 칼륨까지 함께 제공해서 뇌 신경 전달 물질 균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함께 칼륨도 풍부해서 신경 흥분 완화와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철분은 도파민 합성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인데요. 소고기, 적색살, 즉 우둔살, 닭다리살, 오리고기는 흡수율이 높은 햄철 성분이 풍부해서 가장 효과적인 철분 공급원이 됩니다. 또 달걀 노른자의 경우에도 철분 외에도 레시틴,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요. 검정콩, 렌틸콩, 병아리콩, 또 콩이 들어간 두부는 식물성 철분 외에도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도파민 대사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또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죠. 또 체리와 키위, 호두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수면의 질을 증가시켜서 하지불안을 예방합니다. 또 스트레스 관리는 빠질 수가 없는데요.
본인의 성격과 정반대되는 취미생활이 좋습니다. 성격이 조용하신 분들은 활달한 등산이나 에어로빅과 같은 몸을 쓰는 취미생활이 좋고, 성격이 활달하신 분들은요, 독서나 클래식 음악 감상, 요가와 같은 정적인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평소에 그때그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질문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철분 보충제는 무조건 먹어야 하나요? 네, 아닙니다. 반드시 혈청 페리틴 수치를 검사하시고요. 부족한 경우에만 섭취해야지 간에 무리가 없습니다. 찜질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요? 대부분의 환자는 따뜻한 옴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냉찜질은 일시적으로 증상이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긴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지불안증후군의 의학적, 한의학적인 원인과 치료 방법, 도움되는 생활습관과 음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요, 밤마다 꿀잠 주무시고 행복해지시고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